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9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간다.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쯤 되면 탄핵안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결의를 하고, 이건 과반수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원에 올리면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이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 두 사람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화당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임기를 며칠 두고 사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닉슨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당시 공화당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사임했던 것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트위터는 도널드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트위터를 통해서 선동을 해왔습니다. 누적된 거짓말 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거짓말한 게 아마 한 10,000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쇄되었다. 더구나 현직 미국 대통령이 선동꾼이라는 것을 트위터가 확인시켜 준 거죠. 페이스북도 트럼프의 임기 중에는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또 방금 들어온 뉴스는 여기 미국 국무부의 관리들이 폼페오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폭력 선동, 내란 기도를 규탄하라는, 미국 국무성이 나서서 규탄하라는 그런 건의서까지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폭력적인 또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논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그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미국 국무부가 똑같은 반응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 머코버스키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바이든은 듣던 중 참 잘된 이야기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초청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바이든은 트럼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속으로는 조금 너무 서둔다,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탄핵이 만약 트럼프가 물러나기 전에 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학자들은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탄핵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탄핵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영구적으로 공직 취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2024년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것은 공화당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탄핵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공화당을 완전히 망친 트럼프와 선을 긋기 위해서는 오히려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마 한국의 이 음모론 퍼뜨리는 유튜브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미국 전역에 약 40%의 주에 투개표기를 공급을 했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그동안에 도미니언을 상대로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심각한 손해를 끼친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13억 달러를 요구하는, 13억 달러면은 약 1조 3천억입니다. 13억 달러를 요구하는 징벌적 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도미니언이 개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베네수엘라 등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었다. 중국이 통제하는 회사다 등등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성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회사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CEO 중에 몇 사람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반드시 이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것인데 이거는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시드니 파웰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이거는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흉악무동한 음모론을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퍼부었는데 시드니 파웰의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공병호 TV의 공병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공병호 TV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 욕한 횟수는 아마 수십 건이 될 겁니다. 이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저 국적이 다르다고 소송 못하는 수가 있습니까? 미국 변호사가 여기 어떤 로펌에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음모론 한국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걸 예상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도미니언이 한 달 전부터 소송에 들어가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 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린다고 해서 뭐 봐주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참작은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 시드니 파웰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스타입니다. 스승입니다. 스승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스였습니다. 끝까지 트럼프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마지막에 트럼프는 이 시드니 파웰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선거 부정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백악관 주변에서 말려서 그만두었던 사람입니다. 공병호는 가장 중요한 소설을 시드니 파웰로 삼았고 시드니 파웰을 마치 잔다르크처럼 추앙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드니 파웰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도 그 동영상 그냥 남겨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 떠나서 공천관리위원장 출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관적 평가는 자유입니다. 사실은 신성하고 논평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 출신이 저 미국의 거짓말쟁이 변호사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 거짓말을 한국 사회에 퍼뜨려 가지고 반미 감정 조작한 것 아닙니까? 바이든을 감옥에 보내라든지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라든지 바이든은 중국의 앞잡이라든지 하는 반응이 이
공병호 TV 댓글에 보면은 무수히 쏟아집니다. 이게 다 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반미. 주사파와 경쟁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그동안에 쭉 참았던 미국의 양심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음모론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마지막에는 결국 내란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 의회가 바이든 당선 선포를 확정짓는 절차를 방해하고 더구나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5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경찰관이고 한 사람은 여성인데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한 트럼프 추종자인데 창문을 뚫고 들어오다가 경찰이 쏜 총에 목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음모론은 자신만 파멸시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을 파멸시킵니다. 주변에 음모론자가 있으면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한국의 힘 빠진 지금 우파 진영 안에서 자칭 우파라고 주장하는 이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퍼뜨려 가지고 우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고, 더구나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려 가지고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망치고 2022년 대통령 선거도 망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단단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판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정치판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